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에 재학 중인 11기 최문선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래의 후배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입학과 학교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 현재 재학 중인 학우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신 셀프 인터뷰 영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과 올해 입학하신 분들이라 예비 지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저희 재학생들도 궁금해했던 점들이고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답변들이라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함께 영상 같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10기 최형민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티칭을 하다가 제가 작년 상반기 때 이제 테솔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2학기 때 하반기에 운이 좋게 프로모티드가 돼서 지금 관리직으로서 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티칭도 간간히 좀 랜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주로 이제 강사들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사 관리 또는 학원 운영 쪽에서 지금 좀 더 업무를 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 차인데 프로모트 될 때는 너무 좋았지만 또 계속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레슨 플랜도 짜고 또 어떤 이론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지금 4학기째인데 막 배우다 보니 또 티칭에 대한 그런 욕구가 너무 뿜뿜 돼가지고 또 티칭을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위치에서 열심히 또 교육계 에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10기 김동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 액팅글리시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영어 교육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책도 집필하고 있고요. 또 영어 관련 이벤트의 어떤 진행자로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역이나 어떤 번역 이런 다양한 영어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활동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재학생 10기 김지영입니다. 저는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들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은 워킹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에 재학 중인 10기 설여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울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또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테솔대학원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외국계 쉽빌딩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11기 최문선입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고요. 그 전에는 외국에서 크루즈에서 지금 10년 정도 식음료 파트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세계 유수의 체인 호텔에서 식음료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올해 저는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11기 최수임입니다. 저는 7년째 국경에서 한국인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 경력은 올해로 벌써 9년이나 되었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고 오랜 시간 가르치는 일을 해왔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영어를 다가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테솔대학원에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학습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기소개서와 학습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도 제가 작년에도 홍보 영상의 촬영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는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지금 테솔 대학원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티칭에 관심이 있고 또
또는 뭐 영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비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학습 계획서도 티칭을 하시는 분이라면 좀 쉽게 좀 정말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도 좋고요.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좀 막연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쳐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만 기술을 하셔도 이것이 뭐 레슨 플랜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열정과 관심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고, 그래서 팁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습 계획서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이 학교와 관련된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계획서에 관련해서는 총 3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학습을 병행을 해갈 것인지, 특히나 육아라든지 살림, 그리고 기타 업무 등으로 직장 같은 걸로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업을 잘 이끌어 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서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1, 2, 3 이 세 박자가 논리정연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면 좋은 학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면접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장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 때 성실함 같은 것들을 어필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직장 생활 경력 및 어학연수나 유학 등의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풀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학부 때 얼만큼 성실하게 공부했었는지, 직장 생활을 또 얼만큼 열심히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으로 나누셔서 내가 왜 이 대학원에 지원했는지, 와서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테솔을 공부하고 나서 향후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신 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대학원을 지원하기 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티칭 경험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솔 대학원을 공부한 이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A4 용지 분량으로 딱 한 장 정도 작성을 했고요. 자기소개서는 뭐 구구절절 일일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왜 이 학교를 들어오고 싶은지, 그러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이제 학습 계획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조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샘플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관심 있는 과목이라든지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괜찮은 과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듣고 그 과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AI 관련된 과목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학습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학습 계획서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면접을 보실 때 교수님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자기소개서와 학습 계획서를 숙지를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모두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과 테솔대학원의 연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경력에서 테솔대학원과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테솔대학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연관지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류 전형 이후에 영어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여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미리 심어두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모두 나는 왜 테솔대학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인터뷰가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인데 면접 전형에서 이제 영어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뭐 동기분들이나 선배님들이랑 이야기 나눠봤을 때 질문들이 좀 천차만별이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티칭 쪽에 지금 근무를 하면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던 터라 아무래도 제가 작성했던 레슨 플랜, 그러니까 학업 계획서 쪽에서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제가 원어민 교수님도 한 분 들어오셨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가볍게 페이블 북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크립트 작성하셔서 좀 암기 정도 해두시고 본인이 작성했던 학습 계획서를 기반으로 예상 질문 좀 뽑으셔서 영어로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테솔대학원의 모든 면접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원어민 교수님 그리고 한국인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서 1회 2로 면접을 진행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접 관련해서는요, 그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틀리더라도 차근차근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면접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도 어느 정도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지 학업이 가능한지 한번 가늠을 해보시려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강의 맛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맛보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소화 가능하겠구나 하시다면 저희 학교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학 경험도 있고 외국계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스피킹이나 리스닝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약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영어 인터뷰에 관한 준비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전공 과목에 대한 대단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갖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에 와서 또는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아니면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좀 정리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스피치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랄까 그 가상 대본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대화하듯이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 실제 화상 면접을 했었을 때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고 제가 준비했던 영어 스피치들을 충분히 무리 없이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원어민 교수님 한 분, 또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긴장만 하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접이 영어로 100% 영어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인터뷰 가장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특히 이제 원어민 교수님이랑 한국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보세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좀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를 못하시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천천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전달만 잘 하셔도 돼요. 천천히. 저희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특히 꼭 그렇게 막 잘해야지라기보다도 떨지만 않으시고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영어 인터뷰 오히려. 영어 인터뷰의 경우 저는 미리 예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 그리고 자기소개 이 정도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도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없거나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짧아서 아주 유창하게 대답할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대학원의 수업 진행 방식. 진행 방식과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렉처를 듣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듣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환경에서 저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서 그렇게 렉처를 과목당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안에 좀 렉처가 2개, 3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그런 강의들도 있고요. 그런 강의를 듣는 게 기본적이고 과목당 한 학기에 3번의 줌 클래스가 있습니다. 줌 클래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교수님과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원우님들과 같이 모여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교수님들께서 렉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줌 클래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학교 생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콜로키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로키엄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사님들이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런 유익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대학원의 특성상 많은 부분 혼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또는 과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시험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시간을 잘 분배하셔야 되고요. 또 알맞은 시간을 잘 분배하셔서 시간 안에 강의도 잘 들으셔야 하고, 시험 같은 부분이나 과제 같은 부분들도 스스로 계속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 대학원이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제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시험이나 이런 부분도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또 일반 대학원과 거의 차이도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로 현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원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원과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공부 양이나 공부 방식은 거의 유사하지만 그런 것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컴퓨터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많고요. 이제 매 주마다 월요일마다 이제 수업이 한 주차씩 이제 올라오고요. 한 학기마다 3번씩 온라인 실시간 이제 화상 강의 수업이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저희도 동아리 이제 활동이 있고 연구회 활동이 있고 이제 각 연구회에서 따로 이제 온오프라인 모임이 다 있고요. 스터디 활동도 다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수업은 그래서 출석 체크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학사 생활제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강의는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한 학기에 2개 과목을 듣는다고 가정하면 매주 새로운 주제의 강의가 과목당 하나씩 업로드됩니다. 해당 강의는 2주 내에 출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통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화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는 대략 매주 과목당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목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한 과목당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수업을 듣는 시간 외에 대학원에서 콜로키엄을 통해 토요일 낮 시간에 화상으로 연사를 초청하여 줌을 통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만학도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먼저 만학도 저도 지금 줌 클래스 들어가 보면 저는 거의 막내급으로, 전 지금 30대 초반인데 막내급으로 이제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잘 해내고 계시고 저보다도 너무 다 잘하고 계셔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열정 하나면 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전공자, 이것도 작년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좀 주로 이것에 대해서 예비 지원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곤 했는데, 저도 영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 대신에 저는 티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전공자랑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은 어쨌든 대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뭐 강의 중에 학부 때 배웠죠?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학부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개념을 다뤄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더러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또 원우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은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좀 뒤늦게나마 제가 이 대학원을 발견하고 이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지만 물론 저는 이제 경력이 많긴 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전공을 했지만요. 이 학교에 들어와 보니 영어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그 영어 전공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그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어 전공 과목과 관련된 그런 선수 과목, 인증 과목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충분히 좀 채우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이 관련해서는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저희 학교의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그 60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관련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학원을 지원했었을 때는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었고요. 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이 지원들을 하시고, 제 동기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또는 항공사를 다니시면서 다양한 업무를 보시면서 저희 대학원에 지원을 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40이 넘어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늦는 건 아닌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아니면 저는 나이가 많아요. 40대, 50대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어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희 지금 같이 11기 저희 동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50대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그때 제가 알기에는 60대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그 배움의 끝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전공이 아니시면 오히려 저는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영어 학부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해외 거주자도 지원 및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줌 클래스 들어가 보면 자기소개하는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기소개 시켜보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 보면 정말 각국에서
수업을 듣고 계시고, 지금 이번 학기만 해도 제가 들었을 때 벨기에 계시는 분, 뭐 카자흐스탄 그런 나라 굉장히 많으시고, 외국인도 봤고요.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가 좀 잘 되는 그런 외국인 강사님도 보냈습니다. 굉장히 다국적 또는 다지역이라고 할까요? 여러 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 그 부분 해외 거주하시더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라는 특성 때문에 면대면 수업을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또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글로벌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사이버의 특성상 본인이 계획적으로 학원만 충실하게 잘 따라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자분들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시차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 계산, 시차 계산을 좀 잘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해외 거주자분들이 저희는 지금 해외에 있는데 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저희 11기 외분들도 9개국 이상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주자분들도 충분히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줌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 VPN이라는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한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보다 1시간 느리기 때문에 화상 강의나 콜로퀴엄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시차를 고려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 산다고 해도 대부분의 학교 행사들이나 화상 강의가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셀프 인터뷰를 찍으면서 정말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NG도 많이 냈지만 미래의 후배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꿀팁들이 남아있으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직장 생활과 육아, 살림과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 11년 정도 해외 회사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특히 둘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남편의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경력이 단절되었고요. 약 6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채로 육아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기였기도 했고 또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살림을 하는 주부였지만 되려 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또 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어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 삶에 굉장히 큰 활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참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제가 경력이 단절돼서 참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되려 대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더 바빠지긴 했지만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또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 또 무언가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했고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충분히 직장 생활과 육아, 살림과 병행을 해도 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태술대학원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시간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을 때
내 직장 생활, 또 육아, 살림까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충분히 이 테솔 대학원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상생활,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시고 또 육아 이런 특별히 해야 하는 일상생활이 있는데 학업 병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수업 들어가도 많은 분들이 일을 병행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본인의 일상생활, 직장생활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그것과 지금 이 학업에 대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더 열정을 쏟아야 하는데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는 학업에 좀 몰두를 해서 논문도 잘 써내고 박사과정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뭐 일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이 좀 정리가 된 뒤에 하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내가 뭐 확장시키고 나의 영어 교육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키고 좀 학위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덜 신경을 써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본인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너무 바쁩니다. 사실 이런저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영어 티칭도 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제가 그래도 대학원을 지금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이버 대학원 아니겠습니까?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가야만 해요. 근데 저는 너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을까를 찾다가 제가 이제 사이버 한국외대 테솔 대학원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주말, 뭐 밤늦게, 새벽, 아침 언제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로그인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학우들 중, 동기들 분들 중에는 일도 하시고, 애도 보시고, 정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사이버 외대 테솔 대학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개인 스케줄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전 7시에, 아니다, 6시쯤에 집에서 나와서요. 퇴근을 하면 저는 8시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의 장점이라 함은 언제 어디서든 비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가능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만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수업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장학금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과 육아, 살림을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질적인 실생활과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도 봐야 되고, 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시험도 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저희 선배님 중에, 10기 선배님 중에는 학기 도중에 출산하시는 선배님도 계시고요. 다들 이제 직장과 육아, 살림도 병행을 하시는 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요.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의 타임 매니지먼트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시간을 딱딱딱딱 배분해서 일주일에 언제는 수업을 듣고 언제는 과제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누고, 사람마다 좀 다르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육아는 하고 있진 않지만 직장 생활과 살림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가 시간 또는 취미 시간을 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현재 영어를 티칭을 하고 있지 않은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티칭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캐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티칭을 놓고 있고 관리직에서 좀 근무하고 있는데 티칭이 너무 하고 싶을 정도로 유용하고 기초적인 것도 많이 짚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티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티칭 경험 전혀 없으신 분들도 또 충분히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실습 위주고 또 다 이렇게 샘플, 견본 같은 걸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교육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격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 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뜻이 생겼고 실제로 그쪽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직장생활 관련해서도 영어 교육이 아닌 일반 직장생활 관련해서도 뉴 테크놀로지라든지 사이버 기반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직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요. 모든 강의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직에 계신 영어 강사이신 학우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나의 영어 교사의 꿈에 방향성을 잘 잡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잘 해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 이 대학원을 시작했었을 때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학원에 계시는 분들, 원장 선생님들, 또 학교 전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동기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티칭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어텐틱한 툴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시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테솔 대학원이고요. 또 저 역시 이 테솔 대학원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테솔 대학원에서 배운 그런 학문이랑 또 스킬들,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툴들을 지금 제 학생들에게 많이 바로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요.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일에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테솔이니까 Teaching English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이 대부분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저희 같이 지금 수업하시는 선배님들과 동기분들 중에 영어를 현재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테솔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나서 앞으로 공부방을 창업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배움을 바탕으로 영어를 이제 앞으로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인데 일단 지금 만약에 티칭 쪽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확장을 시키실 수 있겠죠. 관리직이라든지 더 레인
레벨 레인지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든지 그런 목표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변의 원우님들 많이 이야기 나눠보면 공부방 창업을 실제로 하신 분도 봤고, 졸업 후에 선배님 중에 공부방 쪽에도 오히려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의 진로도 있고, 또 박사과정 밟으시는 선배님들도 봤기 때문에 박사과정도 진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저희 동기분들이나 선배님들을 보면 박사과정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방을 오픈하시거나 학원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차후에 퇴직을 하셨을 때 또는 일을 그만두셨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티칭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유튜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을 홍보하는 쪽으로도 많이 저희 공부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작게나마 학원을 오픈하고 싶으시다거나 공부방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또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테솔대학원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저처럼 지금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퀄리티가 있는 교육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공부방 창업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로하신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박사과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배운 내용들을 수업에 실제 적용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실시간 화상 강의는 정해진 시간에 줌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교수님의 실시간 강의를 통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관련된 팁 또는 교수님마다 특강 등을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꼭 줌회의를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화상 강의 스케줄은 수강 신청 전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이후에 수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한 과목당 한 학기에 3번 줌 클래스가 있고요. 1분 반, 2분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1분 반은 8시 20분 그쯤에 시작을 하고, 저는 2분 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퇴근이 9시여서 9시 30분인 걸로 기억합니다. 20분, 30분? 9시 40분인 것 같습니다. 9시 40분에 시작하는 2분 반 클래스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1시간 20분 동안 교수님과 또 원우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때는 이제 들어오셔서 일정 시간 동안 스테이하고 계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중간고사에 대한 팁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원우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많이 풀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이제 동영상 렉처에서 다루지 못하셨던 분들, 또 메이크업 하시고 싶었던 부분들로 설명을 또 자세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매 학기 과목당 3회에 화상 강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주로 대부분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학생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스스로 강의를 듣지만 이때만큼은 3번 줌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과 함께 궁금한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또 과제 발표 같은 것들도 하면서 공부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분들, 후배분들 또 나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극도 받고, 다른 분들 과제하는 것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서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를 통해서 저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동기들과 교수님들을 직접 못 만나는 부분에 대한 갈증이 많이 해소되었고요. 그 안에서 또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학기에 3번 정도 있고요. 그건 이제 미리미리 공지가 나와요. 한 학기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고요. 과목마다 다르고 이제 시간은 미리미리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학생분들이 스케줄을 다 비워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졸업 시 테솔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테솔 자격증, 저도 아직 졸업을 안 해서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졸업 후에, 졸업 시험을 보고 졸업증이 나온 후에 저희가 테솔 자격증 시험을 다시 치러서 테솔 자격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좀 시험이 어렵다고 들었고 저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졸업한다고 테솔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테솔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격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테솔 대학원이기 때문에 졸업할 때 테솔 자격증에 관련된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 시험에 합격했었을 시에 테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 테솔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졸업 전이기 때문에 이 테솔 자격증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강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학원 같은 데 취업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저희 그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솔 대학원 테솔 자격증이 크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사 관련돼서 테솔 자격증이 이제 졸업 때 나온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테솔 자격증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통과 못하시면은 자격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그 외 재학생으로서 주고 싶은 나만의 팁. 일단 저는 티칭을 하고 계시고 또는 티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사실 열정만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열정만으로 시작을 했고 비전공자로서 티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테솔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내가 학부모님 상담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레슨을 프랩하는 도중에도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넘지 못하는 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년차, 4년차 되고 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적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이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학기째 중인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나 학부모님들 대할 때 내가 이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티칭 영역에 있어서도 또 티칭을 하는 깊이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본인이 티칭을 하든 하지 않든 티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수업에서 그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잘 캐치하셔서 내재화시킨 다음에 적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지원자들을 위해서 예비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특히 면접 때 저는 너무 열정이 많고 여기에서 꼭 이 영어 교육의 에리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그런 어필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주변에 이제 합격해서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기분들 또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열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면접에 또 어필 많이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높은 점수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팁 드린 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장 생활 그리고 뭔가 살림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그 리스트업을 잘 하신다면은 그 어떤 부분도 희생하지 않고 잘 따라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원하시기 전에 내가 정말 이 학교를 왜 와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차근하게 생각을 해보실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이버 대학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수줍게 공부하지 마시고
학우분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함께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대학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처음 대학원을 시작했었을 때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것은 학회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퍼스라는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회에 들어가서 함께 선배님들, 동기분들, 후배님들하고 스터디도 함께 하고요. 또 방학 때마다 논문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강할 과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굉장히 서로에게 많이 배웠고요. 또 학회 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인 소모임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함께 먹고 커피도 함께 마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힘든 이야기, 좋은 이야기, 또 앞으로의 비전들,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팁들,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쉐어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에 오시면 꼭 학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회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인맥도 넓어지고 지방에 살고 있었던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친한 동기들도 또 친한 선배들도 또 교수님도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든든하고요. 궁금한 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늘 여쭤보면 바로바로 대답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대학원생이 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동기들, 또 좋은 교수님들, 또 좋은 선배님들 만나게 돼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 비전이 정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태솔대학원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좋은 선생님을 되기 위해서,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 계셔서 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멈춰 계시지 않고 더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저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솔대학원 주저없이 지원해 주시고요. 와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드릴게요. 저는 이제 연구회에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스스로 조금 공부하는 게 힘들다, 아니면은 나는 뭘 어떻게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연구회 같은데 저희 연구회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제에 맞게 그런 저희가 연구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구회에 들어가셔서 친분도 쌓으시고 같이 스터디도 같이 하시면서 학교생활 진짜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배분, 타임 매니지먼트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대부분 하시면서 살림도 하시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참석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연구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솔대학원에는 여러 연구회들이 있습니다. 입학하신 후에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회에 가입하셔서 선배님들의 학업 꿀팁을 전수받으시고 스터디도 함께 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솔대학원에 오시면
후회 없는 그런 학교생활 하실 거라고 저는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으로 오세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테솔 대학원으로 내년에 저희 같이 만나볼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 꼭 지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으로 오세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대학원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재학생분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입학과 대학원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테솔 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온라인 테솔 대학원으로 최상의 커리큘럼과 교수진, 10년을 이어온 전통과 실질적인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널과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 11월에는 온오프라인 입학 설명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랑 같이 함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